자, 오늘은 이제 저번 달까지 우리가 저번 주까지죠. 네, 수세선에 관한 모든 전략과 진입 청산 그리고 수익까지 투자에 대한 방향성까지 잡아낸 방법을 알았다면 네네. 이제는 이제 보조지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이동평균선과 볼링저 밴드 그리고 뭐 수세선 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씁니다. 줄여서 투자자들이. 이평선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평매매라고도 하고 네. 이평선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오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PPT 한번 먼저 띄워드릴게요.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 자, 투자를 하게 되려면 제가 이제 수세선 매매할 때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드리는 게 기초죠. 자, 오늘은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부분이면서 이동평균선 매매할 때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응용해서 어느 부분에서의 진입과 청산을 얘기하느냐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일 쉽게 풀어나갈 부분은 자, 이동평균선이란 정의와 그리고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으로 나눕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선하고 달라서 굉장히 좀 간략하면서도 제일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활용도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의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정의만 기억을 해준다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쓰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리고 정배열, 역배열까지 오늘 제가 4단계를 여러분들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과 하락, 이평선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상승하느냐, 그리고 투자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간이 이평선도 하나의 보조지표입니다, 여러분. 물론 추세선도 하나의 보조지표지만 이평선도 하나의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는 솔직히 확신이 좀 없죠. 그래서 추세선 매매와 이동평균선을 합쳤을 때 어떤 큰 시너지를 보여주느냐,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까지도 제가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딱 네 가지, 요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과거에는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HTS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HTS를 보급화가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도 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많은 투자자, 그러니까 진입가겠죠. 뭐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이런 식의 많은 점들을 찍어놓고 그것을 연결을 해 보았더니 어느 한 라인이 생기더라는 거죠. 라인이. 어떠한 일정한 라인이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그럼 이 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된 게 이동평균선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이나 파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데, 플레임을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바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느냐? 거래액, 매매대금, 주가 등 다양한 부분, 우리가 HTS를 보는 거에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글이 좀 깁니다. 8가지예요, 여러분. 8가지. 이것은 이동평균선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알고 있다가 아니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써왔어요. 그냥 외우면 된다. 요 정도는 외울 수 있다죠. 우리가 뭐냐? 강세 시장에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동평균선입니다. 위에서 파동을 거듭하면 상승한대요. 그렇다면 요것을 딱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뭔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평균선은 제가 나중에 5일선, 11선에 다양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먼저 그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종가의 평균을 낸 겁니다, 여러분. 종가, 시가를 점을 찍은 걸 연결해 놓은 것을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동평균선 위에서, 보통 종가거든요. 종가 위에서 선을 그어놓은 그 선 위에서 파동을 거듭하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한다. 그리고 약세 시장, 하락 시장에서는 이동평균선 밑에서 주가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이 파동을 치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동평균선이 경계선이라는 거죠. 38선인 겁니다, 여러분. 38선 안에 있으면 파란색, 38선 위에 있으면 빨간색.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가장 편안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합 국면, 애매한 주가입니다. 추세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10일, 20일 뭐 이런 식의 많은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서 밀착하여 이동평균선에서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합권 아니면 행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에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은 꾸준하게 붙고 있다가 그 위아래 수렴과 확장이라는 표현과 수렴과 발산이라는 표현도 이동평균에서 많이 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밀착하여 움직일 때는 보합 구간이다. 이렇게만 딱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평균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할 때 상승하고 있는 주가 38신이라고 표현했죠. 이동평균선 위에서 아래로 주가를 떨어뜨릴 때 밑으로 내려올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서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이 부분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동평균선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38선을 넘어가면 골든크로스. 아시겠죠? 캔들이 주가가 평균선 위로 넘어갔을 때는 골든크로스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러면서 상승을 한다. 반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동평균하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평균이 길면 길수록이에요. 이것을 외우고 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더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완만하게 움직여준다는 거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완만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자,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지나치게 떨어지실 때 이동평균선은 요 밑에 있는데 38선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는 제일 이해가 편하니까 38선 아래 부산에 있을 때는 서울로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떨어질 때는 덜 오는 경향이 있고 이동평균선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는 매입, 상향할 때는 매수라는 거죠. 매수. 상승 위로, 주가 위로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 주가 위로 올라갈 때는 상승,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이렇게 8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은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 표현합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단기, 장기로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의를 대해서 대충 이제 이해가 되었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5일선, 11선, 21선.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기 이평선을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기, 중간 자리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자리가 60일과 120일. 그리고 장기를 120일 이상, 160일과 120일 사이의 중간을 넘어가는 이평선의 크기를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5일선은 뭐냐, 11선은 뭐냐는 거죠. 예전에는 5일선을 쓰지 않고 사실 6일선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우리가 5일 매매를 하죠. 5일을 매매를 합니다. 지금은 예전에 6일을 했거든요. 5일 매매를 하는데 요 5일 동안의 종가의 합을 나누어서 평균치를 낸 게 5일선, 5일 이평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일주일의 평균이 5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거래일이었기 때문에 6일선을 쓰고 12일 거래.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는 또 뭐 보조지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6일선과 12일선의 기준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옛날 차트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은 5일선, 일주일 평균, 그리고 10일, 2주 평균이죠. 2주 평균, 그리고 20일. 20일이면 한 달 평균 20일을 거래합니다. 그래서 21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는 한 달의 평균치의 선을 우리가 단기, 한 달의 단기선. 그래서 한 달, 이번 달 계속적인 평균값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던 것이
21선,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21선을 우리가 이탈했을 때 단기 하락입니다. 다음 달은 하락의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과 60일은 왜 60일 많이 쓰느냐? 왜 중심선이라고 하느냐? 20일에 석 달,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분기를 나누기 좋아하죠. 60일이면 석 달, 그리고 120일이면 6개월, 그리고 240일 1년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기는 단기에 이제 장단기를 나눌 때 6개월 앞을 단기 6개월까지 석 달에서 6개월 120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장기 그리고 6개월 이후를 장기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721선까지 많이 보는 이유가 긴 시간은 장기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평선은 이제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5일선, 11선을 단기 이평으로 많이 20일까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60일을 그래서 지금 중간자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60일선이 석 달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60일선을 중간자리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평선에 대한 이해는 이제 다 이제 알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장점은 단기니까 5일선, 11선, 21선이죠. 그렇다면 그 단기 이평선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 단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평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적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시세 전환, 단타라고 하죠. 스캘핑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미미한 굉장히 그냥 급등 급락이 한 번씩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평선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매 시점 포착하기도 어렵지만 이것을 진짜 가방향, 그러니까 진짜 진방향인지 가방향인지를 포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일선까지의 기지 라인을 우리가 많이 보더라. 그래서 장점은 스캘핑하기는 좋은데 조금 길게 혹은 힙소나 아니면 갑자기 급등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쏘을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기 이평선은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눠보면 장점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 단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현재 뭐 조금 하락폭, 눌림이나 반등을 주었을 때 이것이 이제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트랙에 우리는 쏙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게 시세를 신속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진입자리. 그래서 단장기를 같이 보는 거와 단장기를 크로스해서 보는 방법. 그래서 많이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예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죠. 하루 주가를 보시면 물론 우리가 볼 때 일봉과 분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봉과 분봉. 그러니까 일봉 큰 하루의 변폭을 우리가 쪼개서 분봉해서 진입과 청산을 하는데 그렇게 쪼개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느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크로스를 확인해서 매수 매도의 방향성에서 투자와 청산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동평균에서 보는 방법의 다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크게 딱 두 가지 분류로 나눈다면 골든 크로스 올라가느냐, 데드 크로스 내려가느냐, 딱 그것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는 보합권, 수렴 구간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손절, 내려가면 손절 많이 당하는 이유가 보합권.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얼마 전에 데드 크로스라고 떠서 모든 이평이 하락을 주었다가 녹색이 240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이평수죠. 이평인데 이것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든 크로스로 바뀌면서 우상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요것을 잡아내는 기술이 이동평균선 보는 방법의 전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단기로 볼게요. 50, 20, 61선의 중심가까지의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회색이
5일선입니다. 5일선과 11선이 크로스 되어서 올라오다가 중요한 21선을 크로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60일선, 이동평균선 60일선이 하락으로 내려오면서 크로스되면서 급격한 상승을 주다가 조정을 어디서 받습니까? 61선 핑크색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죠. 자, 무슨 말이냐? 단기 이평선은 단기 말 그대로 짧은 구간의 수익 구간밖에 볼 수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기와 장기를 같이 보는 방법만 우리가 조금 더 캐치를 해서 요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좀 더 큰 추세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평선을 보는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간단해요, 여러분. 장기, 단기, 중기를 나눠서 크로스 되어서 올라간다면 골든 크로스고, 골든 크로스 이후 지금 현재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모든 5일선부터 순서대로 이평선들이 쫙 펴진다면, 부채 모양으로 쫙 펴지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표현을 정배열이라고 그러고, 계속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가 준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속적인 추세 추종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배열, 골든 크로스는 정배열이다. 골든 크로스의 다음 과정은 정배열이다. 정배열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하락을 보여주더라. 어떻게? 골든 크로스 이전의 모습처럼 데드 크로스 이후 골든 크로스로 바로 바뀌어주듯이 정배열의 확장이 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평선 모델은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도 역시 5일선이 맨 위에 있던 5일선이 하락을 따라 주가가 밑으로 보여주면서 11선 검은색을 이탈 먼저 하고, 그리고 21선을 하락하면서 21선이 61선을 이탈하는 강한 하락을 보여주죠. 그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데드 크로스 이후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눌림이죠. 데드 크로스 단기의 조정은 우리는 눌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과정은 뭐가 필요한다? 역배열이라고 해서 이평선들이 거꾸로 큰 부채 모양의 이평선들이 쫙 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우리는 강한 하락을 보여주는 역배열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속적인 주가의 매도를 보여주고, 주식 하신 분들은 이 구간 추세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쫙 펴졌을 때는 거의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간망하고 있죠. 지금 사면 나도 같이 간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이평선을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최소한 단기의 이평선들이 크로스되어서 골든 크로스 단기 조정을 받아줄 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 짧은 구간이 먼저 올라가면서 큰 구간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동평균선 매매의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운 게 답니다. 골든 크로스는 정배열이 되어줘야 되고, 데드 크로스는 역배열이 되어야 된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단기의 이평이 중기를 넘어갔을 때 작은 이평선들, 5일의 평균값, 10일의 평균값을 찌어넣은 이평선들이 그보다 더 큰 이평선들을 크로스해가 넘어가 줄 때 우리는 그때 매수의 타점, 거꾸로 이평선들이 다시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 큰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데드 크로스, 그 이후 역배열일 때는 하락의 강한 모멘텀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배일 때는 강한 상승의 모멘텀을 보여준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설명한 건 간단해요. 이평선 아래 주가가 있을 때는 하락, 그죠? 역배열입니다. 이평선 아래에서 주가들이 파동을 칠 때는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평선 위에서 놀 때는 정배열이라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방법, 그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이평선은 굉장히 간단해요. 기억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기억하고 외우는 공부지, 응용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